지금 리플 가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대략 1.4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고 연초 대비 24%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월간 상대 강도 지수 RSI가 43.7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치는 2022년 하락장의 바닥 수준과 거의 일치합니다. 과거 리플이 이 정도 지표를 보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칠 때가 아니라 바닥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반등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 내부 데이터입니다. 가격은 부진한데 리플 원장에서는 엔진이 과열될 정도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간 결제 건수가 2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300만 건 돌파가 임박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평균이 100만 건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거래량이 3배 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라면 시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폭발 직전에 압력을 견디고 있는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의 설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최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RLUSD 거래나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활동이 리플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상승 재료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상승이 아니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근본부터 조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리플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통과하는 차량이 3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잠시 들러 커피만 마시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이 딱 이 상황입니다. 거래는 매우 활발하지만 사람들이 리플을 사서 오래 보유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하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그 주변에 정착하는 사람이 생기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땅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국 리플은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플 원장 위에서 수많은 자산이 이동할 때 리플은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리플의 희소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빌려 쓰고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못 사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파이 라마 기준 리플 원장의 총 예치 자산 규모 TVL입니다. 현재 약 4,883만 달러 수준인데 리플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무려 1,77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는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실제로 유동화된 자본의 규모가 아직은 얕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제는 활발하지만 자본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얕은 바닥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리플의 가격은 상상 초월의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시사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조작이다, 음모다, 리플은 망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연초 대비 26% 하락하고 고점 대비 62% 낮은 가격이니 그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아직 리플의 폭발적인 네트워크 성장을 가격으로 치환하는 공식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져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이 차가운 데이터 이면을 보고 구조적인 전환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의 하락은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잔인한 세력의 설계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3가지 핵심 레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활동의 질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들이 리플을 통해 이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자본의 깊이입니다. TVL이 증가하며 자본이 네트워크에 묶이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셋째는 실제 매수 주체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과 대형 자본이 리플의 효율성을 보고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레이어가 맞물리는 순간 우리가 기다리던 불꽃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데이비드 슈워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그의 말, 그것이 정답입니다. 당장의 시세 변화는 적더라도 리플의 인프라가 전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리플의 내재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에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다리를 다 건너고 나면 뒤돌아봤을 때 그때가 정말 기회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리플이 통과형 자산에서 보유형 자산으로 전환되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평균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 지갑의 비중이 커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리플을 단순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축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총 예치 자산 규모, 즉 TBL의 변화입니다. 현재 4,800만 달러 수준인 이 숫자가 1억 달러, 2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리플 생태계 내에서 자본이 단순히 흐르는 것을 넘어 호수처럼 고이며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리플의 희소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곧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직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 반응 패턴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리플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호재로 인한 상승 이후에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해당 구간을 굳건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매수 세력이 단순 단타가 아니라 저가 매수를 통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감지된다면 그것은 수급 주도권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은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데이터는 역대급 활성도를 보여주는데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신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이 아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대중이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현재의 괴리를 이해하고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 변동성 속에서도 멘탈을 굳건히 지키고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